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직병리학을 앞으로 책임지게 될 장정권이라고 합니다. 네, 조직병리학, 이미지와 좀 연관이 많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저의 역할은 이 조직병리학에서 어떤 거냐고 생각을 하냐면 그거를 좀 더 빠르게 앞당기고요. 여러분들의 성장을요. 그리고 이론을 좀 더 탄탄하게 해서 이론과 실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저의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병리학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룰 겁니다. 근데 병리학은 딱 이 한 강의로서 바로 끝나게 되고요. 병리학이 일반적으로 한 3문제 정도가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요. 그 3문제를 바로 한 강의로서 모두 맞출 수 있는 스킬을 제가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조직학의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 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은 기본이고 고득점을 목표로서 저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근 국시의 5개년도를 같이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 이제 나의 국가고시에서는 어떤 트렌드의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로서 한번 저와 같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병리학으로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바로 이제 병리학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식 비대, 세포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세포가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세포 적응에 관한 문제가 먼저 출제가 됩니다. 증식과 비대, 세포 적응, 화생, 위축이라는 것이 있고요. 각각의 특징들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세포 적응입니다. 세포의 항상성을 변하기 위한 형상이라고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항상성을 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포 적응입니다. 그 말을 좀 꼬아서 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런 문제, 제가 직접 만든 문제를 꼬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국가고시에서 교수님들이 분명히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섞어서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보더라도 그 키워드들이 틀렸거나 맞았거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를 한번 알아보겠어요. 나머지 4개가 바로 이 세포 적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4개가 결국에 무엇이냐? 세포 외부의 변화에서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의 그런 모습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대해진다라고 하죠. 그거는 세포가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세포 수가 증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요. 세포의 그 사이즈에 관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비대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비대는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증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증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와 증식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이거는 크기와 수가 동시에 고려가 되는 겁니다. 크기가 작아지는 것도 위축이고요. 세포 수가 줄어드는 것도 위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대, 증식, 위축이 결국에는 양과 사이즈에 의해서 구분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이 화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리학에서만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조직학, 조직검사 이쪽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단세포학에서도 다 나옵니다. 화생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세포의 종류가 다른 세포의 종류로 바뀌는 현상을 바로 이 화생, 메타플라지아라고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식도라고 하는 거 조직학에 나오죠. 원래는 편평상피인데요. 식도 쪽이. 근데 계속 이제 토를 하고 술 많이 마시고 하면은 헛구역질하면서 토하죠. 헛구역질 할 때 그 토하는 성분이 산성이죠.
그러면은 세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주상피로 치환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편평상피가 원주상피로 바뀌는 이 식도 부위에서 이것을 발해식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위에 편평상피가 나와야 되는데 원주상피로 치환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발해식도를 의심하는 답이 될 수 있는, 따르게 변형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궁경부가 있죠. 자궁경부에 SC 정션이라고 있습니다. 스퀘어머스 컬럼나 정선, 편평 원주 접합부라고 하는 게 있죠. 염증이 지속됩니다. 여성의 이제 그 질 내부에요. 그 질 내부에 이거는 반대로 원주 상피가 편평 상피로 그렇게 해서 치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궁경부에서 SC 정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세포가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하는 메타플라지아, 화생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지에 대한 점막도 있습니다. 위중층 선모 원주 상피, 조직학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텐데 이 위중층 선모 원주 상피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환경적인 그런 자극에 의해서 편평 상피로 치환이 되는 이 기관지 점막에서도 이런 기관지 점막에서 메타플라시아라고 하는 이 화생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화생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설명이 됩니다. 조직학의 관점에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냐? 한 종류의 성숙한 상피가 다른 종류의 성숙한 상피로 바뀌는 가역적 현상, 바로 화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년도 기출문항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1년도 때 또 나옵니다. 장기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수의 변화가 없이 크기가 증가된, 여기에서도 교수님들이 맞추라고 내주셨습니다. 수랑 연관이 없다고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과형성이나 이런 거는 틀린 거죠. 크기, 사이즈가 증가되는 사이즈와 연관이 있으니까 답은 B입니다. 크기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위축이 될 수가 있죠. 위축은 수와 크기가 둘 다 포함이 되는, 고려가 되는 그런 요소라고,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답은 1번 비대가 될 수 있습니다. 19년도, 21년도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또 2년 뒤인 23년도 때 또 나왔습니다. 트렌드가 이쪽에는 2년마다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으로 성숙한 세포가 다른 형태의 성숙한 세포로 변화되는 양상은 화생이다. 화생 좋아합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19년도 때 한 번 나왔고 23년도 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분야에서 2년마다 해서 계속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입니다. 가역적 세포 손상, 비가역적 세포 손상이 있습니다. 가역적 세포 손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가역적 세포 손상의 종류는 4가지가 제시가 됐겠죠. 답은 괴사입니다. 가역적 세포 손상은 나머지 이 4개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괴사는 그러면 반대로 비가역적 세포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역적 세포 손상은 변성, 세포 종창, 지방 변화, 이렇게 크게 대표적인 3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종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세포 내의 변화이다. 이게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변성, 세포 종창, 지방 변화. 그러면 이렇게 다 지금 제시가 됐죠. 이걸 가지고서 변형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가역적 세포 손상으로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세포의 변화는, 세포가 손상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세포의 변화는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돼도 답은 부종을 찍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좀 여기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4개에 대해서 가역적 세포 손상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유전분이나 석회화도 가역적 세포 손상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 종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이온과 수분이 항상성을 잃어서 담백성 수분이 세포 안으로 이동해서 액포가 생긴다.
그러니까 부종이 일어나고 이렇게 액포가 이제 쌓여가지고 종창으로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부종입니다. 먼저 물집이 잡히는 거죠. 네. 지방 변성, 지방 성분이 없는 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이 세포 지방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 콩팥, 심장 같은 데서 발생을 하는 가역적인 세포 손상이다. 딱 이 정도로 제가 알려드린 키워드들을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역적 세포 손상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